네, 안녕하세요. 이제 오늘 SQL 로바 세미나 발표를 맡게 된 팀엑스 데이터 AI 2-3팀 김병건 연구원입니다. 네, 오늘 발표의 목차인데요. 우선 자연어를 SQL로 바꾸는 태스크와 위키 SQL 데이터셋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 이후에 SQL 로바 페이퍼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QL 로바에 대해서 이제 참고할 만한 자료가 없어서 논문만 가지고 이제 발표를 준비하였습니다. 우선 SQL 로바를 이제 살펴보기 앞서서 Natural Language to SQL 태스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Natural Language to SQL 태스크는 이제 자연어로 된 질문을 SQL로 변경하고 그것을 DB에 쿼리로 하여서 이제 질문에 대한 정답을 찾아내는 태스크입니다. 이 태스크를 위한 대표적인 데이터셋으로는 위키 SQL 데이터셋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세일즈포스에서 만들었고요. 이 데이터셋은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의 이제 자연어 인터페이스를 구축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세일즈포스 측에서는 이 데이터를 공개하고 컴피티션을 열어서 많은 기업들과 이제 연구기관들이 참여하게 하였습니다. 이제 오늘 살펴볼 논문인 SQL 로바도 이 컴피티션에서 기존의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였던 모델들보다 월등히 좋은 성능을 내서 이제 주목을 받게 되었는데 제가 SQL 로바 페이퍼를 읽기 시작했을 때는 이 SQL 로바가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였는데 3일 전에 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새로운 모델로 1등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네, 다시 위키 SQL 데이터셋으로 돌아와서 데이터셋 구조를 좀 살펴보고 이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키 SQL은 자연어로 된 퀘스천과 테이블 정보를 주고 퀘스천의 정답을 찾기 위한 SQL을 생성해내고 또 그 SQL을 바탕으로 정답을 찾아내는 형식의 데이터셋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자연어로 된 퀘스천이 있고요. 테이블 정보를 이제 함께 주어집니다. 그럼 이제 SQL문을 맞추고 또 정답도 맞추는 이게 두 가지 문제를 풀게 됩니다. 이 데이터셋은 단일 컬럼에 대해서 셀렉문으로만 정답을 낼 수 있는 문제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액큐러시는 앤서가 정확히 나왔냐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두 가지가 있어요. 이 SQL문을 이제 똑같이 똑같이 만들었는데 출력했느냐, 또 그리고 앤서를 찾았느냐. 아무래도 SQL을 정확하게 찾는 게 좀 더 어려우니까. 네. 우선 제약사항 없이 SQL문을 만들어내는 모델들도 이제 있었는데 데이터셋 자체가 셀렉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다음과 같이 6가지 컴포넌트로 구성해서 이제 문제를 풀게 되는 문제로 이제 치환해서 구성한 모델들이 이제 좀 더 좋은 성능을 내게 되었습니다. 우선 셀렉 컬럼은 이제 테이블 헤더들 중에서 셀렉문에 들어갈 이제 컬럼을 찾는 역할을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 테이블 헤더들이 저기 쭉 나와 있는데 테이블 헤더들 중에서 이 바이스가 셀렉문에 들어갈 컬럼으로 이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셀렉 어그리게이션은 아까 선택된 셀렉문에 들어갈 컬럼에 적용할 이제 에버리지나 맥스, 민, 카운트 같은 연산 기호들을 정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로 웨어 넘버는 이제 웨어절에 들어갈 조건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정해줍니다. 지금 여기서는 이제 웨어 넘버가 2개가 되겠죠. 네 번째로 이제 웨어 컬럼은 테이블 헤더 중에서 웨어절에 조건으로 들어갈 이제 컬럼을 정해줍니다. 지금 이제 저 컬럼들 중에서 with와 against가 웨어절에 들어갈 컬럼으로 이제 정해지게 되었고요. 다섯 번째로 이제 웨어 오퍼레이터는 그 웨어절에 이제 컬럼 밸류와 이제 비교 연산자 대소 비교와 등호를 결정해 주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웨어 밸류는
테이블 정보로부터 얻는 것이 아니라 이 내추럴 랭귀지로 된 저 퀘스천으로부터 웨어절에 들어갈 밸류 값들을 찾아내주는 역할입니다. 오퍼레이터도 오퍼레이터는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도 내추럴 랭귀지에서 찾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여기 논문에 보면 그게 컬럼으로 되어 있어요. 컬럼을 본다고 해요. 그 뒤쪽에 나오긴 하는데 그게 아무래도 버트를 이용해서 그쪽까지 그런 정보가 퀘스천의 정보가 글로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저기 웨어 오퍼레이터는 네. 웨어 절 안에서 and or 같은 거는 안 정해줘. 네, 여기 이 문제 자체가 and만 and만. 무조건 네, 엔드. 그래서 웨어절에 들어갈 조건의 개수가 음. 그 and로 몇 개까지 가능한. 네, 이거 테이블은 주어졌다 가정하는 거죠. 네, 한 테이블은 개만. 무조건 주어진다고 가정합니다. 네, 이제 SQL 로바 논문을 살펴보기 전에 이 논문의 주요 시사점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면 제가 생각하기에 이 논문의 가장 큰 시사점은 이제 Natural Language to SQL 태스크와 같은 스트럭처드 데이터를 이용하는 태스크에서 문맥을 반영한 단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랭귀지 레프레젠테이션을 적용해보고 그 효용성을 입증한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뒤에서 살펴볼 테이블 어웨어 버트 모델을 이용해서 위키 SQL 대회에서 기존의 스테이트 오브 성능 대비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낸 것이 이제 컨트리뷰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테이블 어웨어 버트는 기존의 버트를 이용해서 자연어로 된 지리와 테이블의 헤더 정보들을 효과적으로 인코딩하기 위해 만들어진 모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인풋 전체를 반영한 정보를 담게 될 클래스 토큰과 그리고 그 자연어로 된 퀘스천들에 각각 토큰을 넣어주고 세퍼레이트 토큰으로 분리를 해주고 또 각각의 테이블의 헤더들도 세퍼레이트 토큰으로 분리를 해서 넣어줍니다. 원래 버트에서 있었던 포지셔널 그 인코딩이랑 또 세그멘테이션이었나? 네, 그런 예. 건 안 들어가요? 그게 다 들어갑니다. 아, 똑같이 인풋을 들어. 세그멘테이션 이게 테이블이다 캐스천이다. 네. 그러면 저 문제도 잘라서 들어가는 거고 네. 테이블 컬럼도 컬럼마다 하나하나씩 네. 다 들어가는 거고 데이터는 또 들어가는 테이블 컬럼만 들어가는 테이블 컬럼만 들어. 그 컬럼에 이거 헤더 플레이어 하는 단어가 토큰이 두 개로 토크나이즈 되면 두 개로 들어가는 거죠. 네, 두 개로 들어가고 세퍼레이트하고 두 개 토큰 들어가고 세퍼레이트 이렇게 해줘. 헤더만 네. 들어가니까. 네, 헤더만 들어. 네, 이렇게 테이블 어웨어 버트의 이제 히든 벡터 값들을 이용해서 뒤에 나올 세 가지 모델 스킴을 가지고 내추럴 랭귀지 투 SQL 태스크의 성능을 크게 높인 것이 이 논문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테이블 어웨어 버트가 되게 성능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 뒤에 실험 결과로도 그것을 증명을 해줍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테이블 어웨어 버트의 히든 벡터들을 이용하는 세 가지 모델 스킴을 이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이제 샬로우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세 페이지에 걸쳐서 자세히 설명되고 있는 반면에 나머지 두 개, B와 C에 나와 있는 두 가지 레이어는 이제 합쳐서 반 페이지 정도로 설명하고 이제 크게 자세하게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세미나에서도 샬로우 레이어를 이제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샬로우 레이어는 어떠한 트레이너블한 파라미터도 가지고 있지 않고 가지고 있지 않는 간단한 구조로 테이블 어웨어 버트를 파인 튜닝하기 위해서 이제 로스 펑션으로만 구성된 레이어입니다. 우선 첫 번째 수식을 보시면 테이블 헤더의 히든 벡터 값들 중에서 0번째 인덱스에 해당하는 값을 가지고 이제 소프트맥스를 해줘서
어떤 컬럼이 셀렉문에 이용될지를 이제 결정을 해줍니다. 저기 보시면 초록색으로 표시된 것들이 이제 테이블 헤더들의 히든 벡터인데 그것들의 첫 번째 값, 그러니까 0번째 인덱스 값들만 다 모아가지고 소프트맥스를 해줘서 어떤 애가 셀렉문에 들어갈 컬럼인지를 정해주고. 0번째가 한 이유인데 그거는 여기서 정한 거기 때문에 뭐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최대한 간단하게 이 레이어를 가지고 테이블 어웨어 버튼을 파인 튜닝을 해주겠다. 가장 간단한 방법이니까 가장 적은 정보를 가지고 해서. 그러니까 저렇게 해서 로스 펑션을 해가지고 파인 튜닝 하겠다는 거죠. 네, 그렇죠. 셀렉트 컬럼에 SSC가 뭐예요? 소프트맥스 SSC요? 저 스코어고요. 스코어 SC는 셀렉 컬럼의 약자예요. SC는 셀렉 컬럼. 셀렉트 컬럼 네. I가 아까 네, 얘기한 헤더. 초록색 그거 네, 헤더. i번째 네, 헤더. i번째 헤더. 그것 중에 괄호치고 0하면 0번째 인덱스의 그 벡터 값. 그러니까 i번 그것들을 이제 다 헤더들의 0번째 값들을 다 모아 소프트맥스를 해줘서 어떤 컬럼이 셀렉문에 들어가 있지. 셀렉문에 단 하나의 컬럼만 들어가기 때문에. 헤더의 첫 번째 토큰의 0번째 엘리멘트. 헤더의 첫 번째 토큰의 히든 벡터의 0번째.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수식을 보시면 이 수식은 셀렉 어그리게이션을 이제 찾아주는 건데 보시면 헤더들의 히든 벡터 값들의 첫 번째 인덱스, 두 번째 인덱스, 세 번째 인덱스를 가지고 여섯 번째 인덱스까지 가지고 이용을 해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인덱스 값이 가장 높게 나왔으면 어그리게이션을 안 넣어주고 만약에 예를 들어 네 번째 인덱스 값이 가장 높게 나왔으면 카운트를 적용해 주는 거죠. 그래서 카운트 플레이어 이렇게 되게. 그러면 이거 네. 프리트레이닝을 다르게 하는 버튼인가요? 프리트레이닝 된 건 그대로 쓰고 프리트레이닝 파인 튜닝을 저렇게 한다는 거예요. 파인 튜닝을 네. 근데 얘가 트레이너블한 그게 없다면서요? 파인 튜닝이 네, 파인 튜닝. 내려가면서 내려가서. 근데 저 위치 사실 버트가 프리트레이닝 될 때 저 각 엘리멘트들이 어느 정도 다른 의미들을 반영을 하고 있을 텐데 맞죠. 사실 어떤 엘리멘트를 쓰느냐도 좀 중요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사실 이니셜라이징 밸류가 좀 다른 거잖아요. 어떻게 네, 보면. 그렇죠. 근데 이렇게 했는데 이따 뒤에 보시면 성능이 일단 잘 나왔기 때문에 셀렉트 컬럼 네. 그 인베드 그 벡터의 값들을 가지고 한다는 거죠. 1, 2, 3, 4. 네. 만약 그 플레이어로 골랐으면 플레이어 1, 2, 3, 4. 네. 여기 이제 셀렉 컬럼에서 플레이어가 골라졌으면 이제 1번 수식에서 골라졌으면 이제 그 컬럼에 대해서만 이제 셀렉 어그리게이션을 하면 되는데 그는 이제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 이제 원소들 벡터 값들을 가지고 어떤 게 가장 높은지. 근데 이런 식의 어프로치 있구나. 많이 못 본 어프로치. 저렇게 조절해도 되나? 히든 벡터. 아니 저거를 섞어도 잘 동작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임의적인 거니까. 임의적인 거니까. 어떻게 조절? 그러니까 각 원래 사실 뭐 RNN 트레이닝 한다 해도 랭귀지 모델 한다 해도 각 엘리멘트들에 따라서 막 의미가 좀 다르게 했었잖아요. 예전에 막 어떤 엘리멘트는 막 점에 대해서 하고 막 그런 것처럼.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특정 엘리멘트들이 특정 목적을 가지고 학습되게 이건 인위적으로 로스 펑션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가능하다는 거. 참 신기하게 하네. 이게 데이터가 꽤 많아요. 네, 8만 개 정도. 근데 8만 개의 자연어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셋이 테이블당 얼마만큼의 그 셀렉트만 있어요. 왠지 적으면은 파인 튜닝이 그렇게 적은 데이터는 잘 워킹하지 않을 것처럼 보여가지고. 테이블 하나당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한 5개? 그건 제가 다섯 개. 그러면은 진짜 테이블 어웨어가 많은. 그럼 정말 말 그대로 테이블에서 셀렉트 문을 뽑는 것 자체를 다 학습해가지고 테이블 스페시픽한 거에 너무 파인 튜닝 되지 않아도 된다는 소리예요. 그럼 얘로 학습한 거 그냥 다른 테이블에 해도 잘 된다는 소리.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다른 테이블에 데이터 적어도 아니 다른 테이블에 그냥 새롭게 임포런트 시켜도 된다는 소리. 그 뜻이라고 볼 수 있나? 그럼 테스트 데이터셋은 아예 새로운 테이블에 대해서. 네네. 그렇구나. 정말
진짜 테이블 어웨어가 맞는 거. 이렇게 되네. 이렇게 하면 보통 안 되잖아. 민담 씨 이런 어프로치 많이 본 적 있어요? 처음 봤어요. 저도 이렇게 아, 그래? 하는 거 처음 네. 처음 보셨어요. 버트가 진짜 대단한 건가. 그러니까 여기 앞에 나와 있는 그 물어보는 거에 따라서 저기 사실 뒤에 헤더는 안 바뀌잖아요. 같은 테이블이면. 네, 그렇죠. 근데 앞에 있는 그 저기 자연에 따라서 뒤에 있는 헤더의 레프레젠테이션 값이 굉장히 많이 바뀐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원래 이게 한 테이블에 여러 가지 질문이 있는데 하나의 질문은 카운트를 물어보는 거, 하나의 질문은 에버리지를 물어보는 거면 그 앞에 있는 질문에 따라서 저기 헤더에 있는 레프레젠테이션 값들이 많이 바뀌니까 저 어프로치가 작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가능한 게 얘가 컨텍츄얼라이즈드 워드 인베딩이기 아. 때문에 반영이 잘 되게끔 그러니까 민호 말은 저 테이블의 헤더에 인베딩 값을 표현할 때 이 내추럴 랭귀지를 잘 반영을 해가지고 엄청 많이 반영을 한다는 거예요. 네, 사실 버트의 목적이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바뀌어봤자 얼마나 많이 바뀌겠어 이런 조금씩 바뀌겠지 정도였는데 이렇게 한 저것만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거면 엄청 많이 바뀌는 또 거예요. 파인 튜닝을 하면서 더 많이 바뀌게 된 것 같아요. 원래도 바뀌지만 계속 진행할게요. 이거 왜 이렇게 움직이지? 네. 세 번째 수식을 보시면 이제 클래스 토큰의 히든 벡터를 가지고 몇 개 이제 웨어절이 필요한지를 이제 정해주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이 W 그 어핀 트랜스폼이라고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W 값이 정확하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파악한 바로는 저 클래스 히든 벡터의 전체 값들을 일단 매핑을 해줘요. 매핑을 해준 다음에 예를 들어 저게 1024 차원이었으면 뭐 4차원을 매핑을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저 뮤 값은 그 4개 인덱스 중에 가장 큰 예를 들어 세 번째 인덱스가 가장 컸다. 4개 중에 그러면 그 웨어절의 조건의 개수가 3개라고 이제 학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뮤 값을 정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테이블마다 웨어 최대 개수가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4개라는 거 아니고요. 최대 개수는 아마 제가 파악한 건 헤더 개수만큼이요. 네, 최대 개수는. 아니요. 그건 저기에 아니고 파라미터 개수 그 데이터에서 정해줬을 거예요. 아마 5개 이하로 5개 최대 5개. 웨어절 개수, 웨어 조건 개수가 웨어 조건의 개수는 어떻게 정해져요? 그러니까 여기서 전체 그러니까 데이터셋의 최대 웨어절 조건 개수가 4개라서 네 개. 맥시멈 4개를 정했어요. W가 차원이 5개가 아니고 4개였고 1024 곱하기 24까지 벡터니까 근데 저게 그냥 그냥 레이어 D 한 개 붙인 다음에 결과적으로 소프트웨어 하는 거랑 차이 없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0, 2, 3 하나하나씩. 우선 세 번째 시기에서 해줄 역할은 이제 뮤 값을 정해줘요. 실제 세계에서는 왜 개수는 무한대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려고 하는. 네, 그렇죠. 근데 데이터셋에서 나오는 최대 개수로 그냥 정해주는 거예요. 사실 막 엄청 많은 케이스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네. 거의 다 이루어질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 한두 개 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식에서는 웨어 컬럼을 이제 정해줍니다. 보시면 시그모이드로 되어 있는데 왜냐면 웨어 넘버에서 예를 들어 복수개가 되면 소프트맥스가 아니라 시그모이드를 적용해줘야 이제 몇 개가 복수개를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시그모이드를 해줍니다. 7번째 히든 벡터 값에 이제 시그모이드를 적용해서 각 칼럼마다. 네, 각 테이블 헤더마다 7번째 값을 시그모이드 값으로. 그리고 5번째 식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웨어 오퍼레이터. 이제 웨어절에 들어갈 조건에 이제 오퍼레이터를 정해줍니다.
등호나 이제 대소 관계를 나타내는 그중에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 인덱스 값을 이용해서 가장 큰 값을 택하고. 그 이외에 부등호 중에서 네. 크거나 같다 이런 게 크거나 같다요. 크거나 아니면 같다. 뭐 어니퀄이라든지 근데 크거나 같다. 저거 세 개만 있어요. 일단 그 데이터셋 자체에서 저거 세 개만 다루기 때문에 저거 세 개만 한 것 같은데. 아 근데 일단 그런 데이터셋이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그런 데이터셋 썼다는 거죠. 네, 이렇게 SQL 데이터에 저 세 가지 오퍼레이터만 쓰는 문제가 있어요. 실생활에서 많이 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실생활에서 근데 뭐 사실 추가해서 트레이닝하면 되는 거라서 그거는 그렇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아요. 뭐가 아니다면 우아하니까 아니다. 너무들 같거나 근데 근데 그 뭐- 같거나 크다는 사실 두 개의 웨어로 표현할 수 있긴 하니까. 두개 엔드로 네, 하면 엔드로 해서 표현할 수 있긴 하니까. 굳이 그렇게 해도 어차피 대부분 정수인데 숫자 하나씩 빼면 그리고 이제 웨어 밸류 값은 이제 저 자연어로 된 쿼리, 자연어로 된 질문에서 이제 예를 들어 뮤 값이 2라면 첫 번째 벡터 값이 액티베이션 되면 값이 높으면 걔가 이제 첫 번째 웨어절의 그 밸류의 시작이 되고 그 101번째가 만약에 그 밸류 값이 커지면 걔가 이제 그 첫 번째 웨어절의 엔드 밸류의 엔드 값이 되게 됩니다. 첫 번째 밸류 엔드 그러니까 보시면 얘가 가장 크면 얘는 첫 번째 웨어절의 밸류의 시작 토큰이 되고 예를 들어 얘 101번째가 됐어요. 그러면 그러면 시작과 끝을 그럼 알려주는 얘가 첫 번째 음, 웨어절의 밸류 값이 되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 두 번째 웨어절은 얘가 시작 알리고 얘가 엔드를 알리고 그러면 지금 몇개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컬럼이요? 네. 컬럼은 히든 벡터이기 때문에 히든 벡터 값은 이제 버트에서 정해주기 때문에 저기 플러스 100이라고 써져 있었는데 네, 그 플러스. 부분은 어떻게 100을 알고 있다? 데이터셋에서 최대 42개까지 허용되는 값을 내 100으로 설정하고 네, 100은 그냥 하이퍼 파라미터다. 네, 100은 그냥 내가 100번째 컬럼을 엔드로 정하겠다라고 정해놓은 거라서 첫 번째하고 100번째 하면 원만 별로 되는 거예요? 얘가 첫 번째하고 101번째가 만약에 크면 얘가 첫 번째 근데 이게 예를 들어 웨어절의 밸류 값이다. 크다는 게 가장 큰 모든 것 중에 가장 크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저기 나오는 뮤 값이 예를 들어 두 개면 두 개 중에 봐야겠죠. 그 두 개를 본다고. 근데 그 밸류값은 무조건 질문에서만 네, 밸류 값은 무조건 저 자연어뢰는 질문에 나오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그레이트한 S 같은 경우는 네. 질문에다 안 들어가지고 말씀? 아니 SQL 바꾸는 거니까 네, 혹시 이 부분 이해 가셨나요? 그냥 막말로 지 마음대로 했는데 네, 정말 그러니까 샬로우 레이어는 사실 테이블 네. 100도 그냥 지 마음대로 정한 거일 거 아니에요. 네. 어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128을 했으면 만약에 히드빅다가 1024 했는데 128을 골랐으면 8분의 1이니까 뭔가 의미가 있겠군 하는데 100으로 해놓으면 저 아무 의미 없는 네, 그냥 사실 얘는 200으로 해도 되고 300으로 해도 상관없어요. 얘는 그게 되게 중요해요. 왜 100을 했는가? 다 해준다는 거예요. 이 100을 하는데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럼 결국 버트 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테이블 어웨어 버트를 적용한 것이 이 성능을 높이는 데 가장 큰
컨트리뷰션이 되었다. 뭐 계획할 생각한 것도 똑같다. 그러니까 특정 엘리멘트를 노스 펑션으로 이용해서 학습하겠다. 셜록 레이어는 일단 최대한 뭐 여기 파라미터가 없잖아요. 트레이너블한 파라미터가 없고 최대한 그 테이블 어웨어 버트만 파인 튜닝을 통해서 성능을 최대한 높여보겠다고 하는 게 이제 목적인 레이어. S랑 P가 뭐에 대한 스코어? 네? 어떤 거? S랑 P. S는 스코어, P는 프로버빌리티. 저 6번식이 스타트 찾는 거고. 네, 얘는 7번이 스타트. 엔드. 네, 엔드를 찾죠. 저 뮤가 그러면 만약에 아까 예. 찾았잖아요. 개수 네. 두 개나 찾았으면 네. 첫 번째, 두 번째가 되면 두 번을 찾는 건가요? 저렇게 STV. 네. 예를 들어 얘가 액티베이션 되면 얘는 첫 번째 얘 웨어절의 그 밸류 값이 될 거고 예를 들어 얘가 액티베이션 얘는 두 번째 웨어절의 그러면 혹시 이거 하이퍼 파라미터에 대한 얘기는 없었어요? 하이퍼 파라미터. 하이퍼 파라미터를 바꿔가면서 그러니까 100번째 후에 정한 것도 적어도 하이퍼 파라미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해 최적화에 대한 얘기는 없었어요? 근데 저는 제 생각에 저게 바뀐다고 크게 달라질 거라고 생각은 안 드는데 왜냐면 얘는 그냥 두 번째로 정해놓은 거기 때문에 그냥 좀 어느 정도 충분히 멀리 해놓은 것 같거든요. 겹치지 않게. 그 위키 SQL 데이터셋에서 헤더 개수가 제일 큰 테이블이 44개인가 42개인가가 있다고 해서 그거보다 크게 잡았다고 느꼈어요. 그건 무조건 돼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40까지 되는 거예요. 사실 하이퍼 파라미터 옵티마이제이션에 대해서 네이버도 되게 밀고 있는 NSML인가? 우연히 100개 나오는데 뭐 예전에 어떤 그 쿼커드 설명할 때도 이 버트 사용했지만 NSML의 하이퍼 파라미터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소타를 달성했다라는 식으로 홍보를 하더라고요 NSML. 그래서 여기 혹시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뭐 러닝 레이트나 뭐 배치 사이즈 이런 것들은 다 나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 100에 대해서는 그냥 저 100값이 100값으로 정하고 한 것 같아요. 다음 진행할게요. 네. 이제 좀 더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제를 보면서 하나 살펴보면 테이블 헤더로부터 이제 셀렉 컬럼을 해줘서 여기서 이제 파운드를 찾을 수 있고 파운드를 찾게 되고 이거는 이제 데이터셋을 보시면 SQLt는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가 되고 P는 이제 이 모델이 예측을 한 거예요. 근데 저희는 일단 P만 볼게요. 보시면 select 컬럼에서 founded라는 컬럼을 찾아줬고 select aggregation에서 없죠. 얘는. 그러니까 none 값이 액티베이션이 된 거고 이제 from table은 이제 주어졌을 거고 이제 where절 where 넘버가 여기서는 하나가 되겠죠. 예, 뮤 값이 1이 되겠죠. 그리고 where 컬럼은 풋볼 스타디움 이 테이블 헤더들 중에서 풋볼 스타디움이 이제 채택이 됐을 거고 where 오퍼레이터는 이제 등호가 됐을 거고 이제 where 밸류는 이제 자연어 쿼리에서 뭐라고 읽어야 되죠 이거? 맞나? 맥라한 스타디움이 이제 선택이 됐을 겁니다. 네, 이제 두 번째 디코더 레이어는 이제 가장 처음 나온 내추럴 랭귀지 to SQL 모델의 구조로 원래는 이제 글로버와 같은 고정된 워드 벡터 값들을 이용하였는데 여기다가 테이블 어웨어 버트를 적용해서 효용성을 보기 위해 테스트를 해본 거고 아예 다른 모델이에요. 그러면. 네. 이게 아마 세일즈포스에서 얘가 네. 근데 거기에다가 폴트 네. 거기다가 네. 그 컨스트레인트는 제가 정한 그 SQL 매트릭스에서 정한 거잖아요. 네. 그렇게 정해놓고 생성하는 뭐를 정해놓고 그 셀렉트 웨어 엔드 이런 식으로 형식이 나와야 된다는 것을 형식을 정해놓고 그냥 제너레이션을 이제 이거 B를 좀 자세하게 알려면
다른 논문을 하나 더 봤어야 하는데 몇 개를 좀 더 봤어야 되는데 제가 이 논문만 보고 지금 발표 준비.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이제 얘도 A번보다는 좀 복잡하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버트의 히든 벡터 값들에다가 LSTM을 튀었으니까 좀 더 복잡한 모델로. 근데 얘는 또 보시는 다음 C와는 다르게 얘는 모든 파라미터들을 다 공유하잖아요. 저 웨어 넘버나 웨어 밸류, 뭐 셀렉 컬럼을 찾을 때 다 공유를 하는데 이 C번은 좀 다 나눠서 LSTM을 튀어주는. 그래서 샬로우 레이어보다는 좀 복잡한 문제를 더 잘 풀 수 있게 구성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A번은 A번 자체만으로 좀 SQL을 만든 거고. 네, A번은 네. 네. 그 결과적으로 룰로 만든 거잖아요, 마지막에. 어쨌든 그 레이어별로 엘리멘트별로 따라 스쿼드 걸 이용해가지고 아웃풋 만들었죠. C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C는 셀렉트 컬럼 따로 학습하고 네, C도 마찬가지로 셀렉 컬럼. 어그리게이션 따로 학습하고. 그럼 A랑 차이가 지금 어떤 게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얘는 네. 테이블 어웨어 버트의 파인 튜닝에만 의존을 하고 있죠 지금. 네. 근데 얘는 이 LSTM 얘도 파인 튜닝을 해주지만 테이블 어웨어 버트 파인 튜닝을 해주지만 LSTM까지 학습을 해서 좀 더 복잡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좀 파라미터를 늘린 기능이라고. Q나 H는 뭔지 알 수 있을까요? Q는 쿼리, 이 자연어 쿼리고 H는 테이블 헤더. 얘네들 서로 쉐어하는 거죠, 파라미터. 무슨 파라미터? LSTM Q, LSTM Q, 얘네들. 네, 그걸 저도 알고 싶었는데 알겠습니다. 논문에 그런 이게 내용이 전혀 안 나와요. 샬로우 레이어는 네. 여기서 어떤 이제 엘리멘트들만 딱 쓰겠다 해가지고 그거 네. 가지고 하는 방식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C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엘리멘트 와이즈로 뭔가 정해놓는 게 아니고 네, 그렇죠. 그냥 LSTM 전체 네. 모든 벡터에다가 히든 벡터 값을 네. 좀 더 히든 벡터 전체 다에다가 전체 다 LSTM 씌우고 그 다음에 아웃풋들이 결과적으로 뭐 이건 셀렉트 컬럼에 대한 거다, 이건 네, 어그리게이션에 대한 거다, 그런 식으로 아웃풋 만든 다음에 좀 더 풍부하게 정보를 이용했다고 뭐가 더 잘 나오나? C가 더 잘 나오나? 제가 알기로는 저기 네. 쉐어를 안 해요. 새끼가 다 아, 따로따로 움직여서 네. 쉐어 안 하고 아 그러면은 A랑 다른 거는 그림이 지금 쉐어하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다 다른 모듈인 거죠. 그럼 A랑 차이가 있는 거는 로스 펑션 구성할 때 아까 엘리멘트 와이즈로 한 건 A고 C는 그냥 뒤에다가 LTM 씌운 거고. 그럼 뭐 쉐어하는 게 뭔가 이상해 보이긴 해요. 쉐어하면 로스 펑션 달라져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겨. 그래서 SQL 로버가 뭐예요? SQL 로바는 이제 말씀드릴 텐데 이 세 가지를 시험을 했는데 사실 성능이 가장 잘 나오는 애를 SQL 로바로 했어요. 네. 사실 근데 논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건 A가 사실 세 페이지 동안 그러니까. A를 설명하고 있는데 SQL 로바는 사실 C예요. 뭐야? 예. 근데 뭐야 그러면은 근데 왜 A를 열심히 설명했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테이블 어웨어 버트의 이제 능력이 좋다라는 게 이 논문의 컨트리뷰션이기 때문에. 아니, 사람들이 C를 이해하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혹시 그런 버트를 그냥 사용했던 건 맞죠? 네, 그럼 결국 버트가 좋아서 잘 나온 거 아니에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일단 결과를 좀 보면서 좀 더 궁금증을 A가 풀어보면 뭔가 약간 신박한 어프로치여가지고 A가 잘 나오길 바랬는데. 그니까 C가 더 잘 나와버렸어. 아, 근데- 우리가 그냥 근데- 딱 보자마자 생각하는 근데 어프로치인 거예요. 보시면 이게 밑에 보시면 EG라고 적혀 있는 게 익스큐션 가이드인데 익스큐션 가이드가 뭐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뭐 어떤 컬럼이 구성하는 값들은 스트링인데 걔에다가 맥스 값을 취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룰들을 정해놓은 거예요. 익스큐션 가이드. 네. 그래서 익스큐션 가이드를 적용하기 전 그냥 모델에서는 샬로우 레이어가 사실 성능이 가장 잘 나왔어요. 근데 만약 그 룰에 걸리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럼 만약에 스코어 매길 때 빼고 비교하는 그 거. 빼고 비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익스큐션 가이드를 이제 적용을 해주면 그 아까 말한 NL2 SQL 로바가 가장 성능이 좋았는데 베스트 스코어이긴 한데 사실 이거 보시면 평균
이거 보면 사실 비슷할 것 같아요. 이게 크게 의미 있는 차이인가? 라는 생각이 디코더 들어요. 레이어도 잘 나오네. 샬롯도 잘 나와요. 그래서 디코더 레이어가 더 잘 나온 걸 봐서는 디코더 레이어보다 샬로우가 잘 나온 걸 봐서는 아무래도 파라미터를 공유하지 않는 것이 좀 더 유리하지 않았나? 그 6개의 컴포넌트. 저 로지컬 폼 액큐러시는 네. 예를 들어 셀렉트온에서 한 어그리게이션 하나 틀렸어 이러면은 뭐 퍼센티지가 어떻게 되는 거야? 완전 아, 틀렸다고. 얘는 이 로지컬 프롬 액큐레시는 로지 프롬이구나. 그 SQL문을 정확하게 맞췄는지 그러니까 정확히 맞췄는지가 한 개라도 틀리면 그 SQL 못 맞춘 걸로 되는 거예요. 6개의 컴포넌트에 대해서 아마 한 개라도 한 컴퓨터를 못 맞추고. 아니 6개 중에 예를 들어 5개를 맞췄으면 6분의 5의 정확도로 같지 않을까요? SQL 한 개에 네. 대해서 완벽히 못 맞췄다 하더라도. 익스큐션 액큐러시는 실행 결과가 답이 맞느냐예요. 네, 그 그러면은- 정답이 맞는 거. 표가 중복된 값이 있어서 우연히 맞은 것도 포함하고 그럴 수도 있죠. SQL문이 네. 근데 막 순서가 바뀌어도 괜찮잖아요. SQL문 네. 그런 것도 여기서 오답되고 여기서 정답되는 건가요? 그렇겠죠. 근데 사실 그런 케이스 상당히 적을 것 같긴 한데. 휴지가 말한 케이스. 외화문에서 엔드로 연결하는 그 2개가 바뀌면 근데 그거는 뭐 데이터를 잘 다루면 그것만 제 그거- 말은 SQL문 틀렸는데 정답이 나온 아. 케이스. 정답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하는 거는 크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이 88.2밖에 안 나오는 게 어렵나? 저는 빵점 나. SQL문 못 쳤어. 사람 포스 좋아하는 그 보통 테이블 QA 하면 휴먼 퍼포먼스 얼마 정도? 아니 포스가 원래 없었는데 저 그렇게 생겨가지고 아, 제가 그 데이터를 많이 봐서 아는데 그렇게 어려운 정도로 88이면 되게 어려워. 근데 여기 제가 데이터를 저도 열심히 봤는데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라운드 트루스가 틀린 것도 많아요. 그라운드 트루스가 네. 틀린 거가 되게 많아요. 그 잘못 레이블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위키 SQL 데이터 자체가 SQL 로바도 되게 주장을 하는데 자기네가 어퍼 바운드라고 막 주장을 하거든요. 그게 왜 새로 그렇나? 나왔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 이유가 그라운드 트루스도 많이 틀렸다. 자기는 그라운드 트루스가 틀린 것도 많이 맞췄다라고 이제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새로 나온 거는 성능이 어느 정도 그런데 크게 차이 나진 않아요. 그냥 거의 비슷해. 0점 몇 네. 프로? 만 1%? 1%도 차이 안 나. 1%몇 프로 날것 같은데. 그래서 마지막 잠깐만 이쪽으로. 아.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테이블 3과 테이블 4를 살펴보고 이제 끝낼 예정인데요. 테이블 3은 각각의 컴포넌트에 대해서 정확도를 조사해 본 거고, 그래서 뭐 크게 중요하진 않을 것 같고, 테이블 4는 SQL 로버가 라지버트를 사용을 하는데 라지버트 대신에 좀 더 경량화된 모델인 버트 베이스를 사용했을 때 성능과 파인 튜닝을 안 했을 때의 성능, 그리고 버트 대신에 글로벌을 적용했을 때 이제 성능을 비교해 본 겁니다. 파인튜닝 안 했다는 건 버트만 썼다는 네, 버트 그레디언트를 안 내리고 그냥 버트의 그 히드메이커에 된다는 거죠? 보시면 많이 나는. 성능이 많이 차이 나죠. 그래서 이로써 러닝은 잘 안 되는 건가? 이제 컨텍스츄얼라이즈드 워드 벡터를 구성할 수 있는 랭귀지 레프레젠테이션의 적용이 엄청난 성능 향상을 보인 것을 이제 입증했다고. 파인 튜닝하고 적힌 부분이 파인 튜닝을 안 했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파인 튜닝을 뺀 거예요. 아, 제 아. 마이너스. 그리고 플러스는 더해주고. 이거는 근데 원래 버트 모델이랑 되게 많이 다른 모양인데 왜냐면 세퍼레이터가 여러 개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파인 튜닝을 안 하면 좀 많이 차이가 나는 건가? 그것도 그렇고 이 태스크에 좀 적합하게 히든벡터도 있고. 이건 사실 좀 문제가 많이 달라가지고. 그러니까 얘가 MLM이랑 그 넥센스 프레젠테이션으로 학습이 될 수 있는 그런 건가? 약간 그러니까 다른 버트의 다른 태스크들 파인튜닝 태스크들 보면 얘는 MLM 했으니까 잘 됐을 거야. 얘는 NSQL 했으니까 잘 됐을 거야라는 생각이 드는데 얘는 근데 막 그런 거 입장에서 봤을 때 예를 들어 뭐 플레이어라는 컬럼에 접근해야 되는데 이 내추럴 랭귀지를 쭉 보니까 이 워드가 플레이어에 해당하는 워드다
라는 거는 그런 걸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 마스킹할 때 그런 거는 조금 배울 수도 있죠. 뭐 만약에서 마이클 조던이다 그러면 얘는 약간 바스켓볼 플레이어라는 약간 그런 플레이어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나 뭐 그런 거는 배울 수 있을 것 같은데 뭐가 잘 안 되려나 뭐 NSP가 의미가 있나? NSP가 뭐예요? 넥스트 NSP 아, 그 뜻이 오, NSP가 의미가 있나? 없네. 의미가 없나? 다음 장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필요가 없죠. 항상 퀘스천 헤더. NSP가 보통 내추럴 랭귀지 인퍼런스 성능 향상에 많이 영향 끼친다고 돼 있는데 보면 어떻죠? 데이터셋이 자연어랑 SQL이랑 이렇게 되어 있는 트레이닝 데이터는 자연어, 그다음에 테이블, 자연어 테이블. 그다음에 이제 정답 SQL, 그리고 정답 값. 그러면 넥센텐스 할 때 자연어랑 테이블 뭐 이런 식으로 학습돼요. 여기는 그렇게 학습 안 하잖아요. 여기는 로스 펑션 말고 다른 거 쓰니까. 아까 워드 컨텍스츄얼라이즈 뭐 썼지 않아요? 거기서 이 컨텍스트가 문장과 문장 사이에 NSP를 하면 그거는 보통 MLM 컨텍스츄얼라이즈는 보통 MLM 궁금한 NSP 뺀 버트로 학습시키면 어떻게 되지? 뭐 근데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 그리고 얘네들 클래스 토큰은 안 썼죠. 한번 썼는데 썼어요, 웨어 썼어요. 넘버 계산할 때 아까 웨어 보는 것처럼 클래스 오픈해서 여기 웨어 넘버 할 때 히든 벡터 클래스. 근데 LSTM 저 C 쓸 때는 안 쓰잖아. 안 쓸 거 아니에요. 저렇게 나눠서 안 쓰잖아요. 저기서는 나눠서 써요.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쉘로우는 저기에 이제 히든 벡터들을 이렇게 잘라서 쓰잖아요. 그러니까 C에서는 안 나눠 쓰는 거. C에서 전체 미닝 벡터 그대로 LSTM에 이제 뭐 넣어서 하는 거. 그래서 나도 사실 A가 잘 나왔으면 좋겠는데. 나도 그 다음에 A처럼 약간 해가지고 저게 이제 긴 페이퍼의 긴 부분을 차지했다길래 근데 사실 A랑 C랑 차이 없어요. 성능 차이. 펑션 있잖아요. 좀 있던데요? 네. 근데 보시면 이게 평균에다가 제일 잘 나온 게 평균보다 0.4가 높다는 거잖아요. 여기 보시면 얘. 그리고 얘는 평균에서 2.5가 높은 건데 그럼 사실 평균이 똑같잖아. 이게 평균보다 2.5가 높다. 네, 베스트. 아니, 원래 소타보다 0.4가 높다는 거 아니야? 아니, 원래 아니. 소타고. 아닐 텐데. 이거 원래 그럼- 소타죠. 그러면- 7.1이 원래 소타였고 그럼 얘는 그 말이 안 되는 게 얘는 3.1. 얘 3.1, 원래 소타 이게 3.7이잖아. EG에만 비교한 거고요. 아. 위에 거는 위에 거. 아 그래요? 그럼 얘는 소타랑 비교한 거예요? 원래 소타. 그럼 이 값들은 원래 소타보다 얼마나 더 나은? 그러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약간 C는 사실 우리는 이제 나는 모르지만 테이블 QA가 어떤 식으로 되는지 모르니까 테이블 QA가 이렇게 웨어 따로 구하고 이런 게 일반적인 방법론이라고 하면은 사실 LSTM 튀어나오는 거는 그냥 딱 처음 듣고 이거 한번 해볼까? 라고 우리가 바로 떠올렸을 만한 아이디어여가지고 뭔가 아쉽다. 뭔가 더 아니 ABC 시작할 때 슬라이드 있잖아요. ABC 슬라이드 그거 저 이거 갑자기 떠오른 게 있는데 여기서 저희가 예. 그 피처라이즈 할 때 단어 몇 개를 넣을까고 싸움 에버리지 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 A처럼 우리가 그냥 개수 알아서 정해서 때려 박아서 피처라이즈 하면 되게 잘 될 수 있지 않을까요? 5개 한번 해보자요. 5개만 박수 이용해서 이제 피처라이즈 뒤에다 붙여가지고 스타 스페이스를 하거나 근데 파인 튜닝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저희가 근데 러스 펑션을 줄일 때 하잖아요. 스페이스에서 이게 지금 대한 시스템에 어떻게 넣자는 얘기를 하는데 네, 저희도 그냥 A처럼 그걸 얘기하잖아. 나 진짜 잘 못 들었어. 일단